가족이라 믿었던 이름이 사실은 낯선 사람의 흔적이었다면요. 숨겨진 기록이 드러나는 순간 지은호의 세상은 어디부터 붙잡아야 할지 모를 만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왜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은호는 밤마다 깨어 있었는데요. 눈을 감으면 지강호가 던진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넌 우리 집 피도 아니면서 왜 갑질이야? 말투가 거칠었고 표현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파문이 남았습니다. 정순이가 해오던 따뜻한 밥상, 아버지의 기일마다 함께 올리던 향, 그때마다 손수 접어 올리던 흰종이. 그 모든 풍경에 나는 어디에 서 있었나?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결국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방 구석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 사진 몇 장과 서류 봉투 하나가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두 글자, 보관, 그리고 그 아래, 미확인.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와 영수증, 날짜가 흐릿하게 번진 출생기록 사본, 그리고 누군가의 필체로 급히 덧붙여 쓴 메모. 아이 안전 우선. 당분간 비밀. 지은호는 한 줄 한 줄 눈을 옮기며 숨을 삼켰는데요. 익숙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육 위탁과 보호사유 같은 단어들이 종이를 채우고 있었죠. 그 순간 정순이가 방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아직 안 자니? 지은호는 서류를 덮고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숨길 수도 바로 묻기도 어려운 사이였죠. 엄마, 나 언제 우리 집에 온 거야? 정순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웃음을 흉내냈는데요. 그게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이르고 조금 늦고 그런 거지. 조금 이르고 조금 늦다고? 엄마,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줘. 나 누구 딸이야? 말끝이 떨렸습니다. 다정했던 일상의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아무 말도 붙일 수 없었는데요. 정순이는 의자를 끌어와 앉더니 손을 모아 올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네 밥 먹여주고 감기 오면 밤새 이마에 손 얹고 너 울면 부뚜막에서 뜨거운 물 식혀서 수건 덮어주던 사람, 그게 누구였니? 알아, 엄마가 나 키웠지. 그럼 그게 다야.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내 이름의 시작을 알고 싶어. 조용한 밤, 두 사람의 숨이 부딪혔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시선을 들더니 결국 한 줄을 내놓았는데요. 그날 한 여자가 왔어. 아주 단호한 얼굴이었지. 아이만 살려달라고. 나는 나중에 덤벼들지 않겠다고.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나는 묻지 않았어. 묻는 순간 이 아이가 나한테서 멀어진다고 느꼈거든. 그 여자가 누구였는데?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의 손등을 쓰다듬었는데요. 어두운 방에 손의 온기만 조심스럽게 남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집무실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내어준 고급 스카치의 얼음이 천천히 녹았는데요. 결국 잔을 내려놓고 혼잣말을 꺼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다니 그 말을 왜 지금에서야 내게 돌아오는 거야. 그녀는 곧장 전화기를 들어 숫자를 눌렀습니다. 받지 않으면 다시 걸고 또 다시. 결국 연결음이 끊어졌습니다. 김다정 씨, 우리 예전처럼 아이 얘긴 하지 말자고 넘길 수 있을까?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섞여 있었는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의 발걸음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산모복에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좁은 새벽 복도에 사람 2명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졌던 기억. 그 옆에서 생명과 욕망, 책임과 도망이 서로 끌어당기던 순간. 고성이는 그날을 최선이라 믿고 넘어왔는데요. 시간이 돌고 돌아 그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박성재는 다른 밤을 보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팔을 괴고 앉아 새벽이 몇 번을 갈아 끼워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기절하듯 쓰러졌던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고 뛰던 기억.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꺼내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가 여전히 이 지역을 돌아보는 눈빛 사이에서 어른으로 남을 것인지 마음에 솔직해질 것인지 선택해야 했는데요. 그럴수록 머릿속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수빈. 몇 번을 피했지만 이수빈의 눈은 흔들림이 많았고 의지는 뚜렷했죠. 성재 오빠, 나는 돌아서지 않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책임과 호의, 애정과 야망. 그 어떤 단어로도 완벽히 정의되지 않는 감정들이 성재의 가슴에서 부딪혔는데요.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말하자. 누군가를 상처 주더라도 이대로 모른 척 엉켜있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서는 게 낫다고요. 이수빈은 새벽까지 편집을 하다가 화면을 닫았습니다. 조회수와 댓글, 협찬 메일, 협업 제안.
모든 수치가 자신의 선택을 부추기는 것 같았는데요. 나는 뭘 붙잡아야 하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지혁 오빠는 날 가족으로만 보는데 나는 세상을 크게 보고 싶고, 성재 오빠는 안전하고 든든해 보이고, 이수빈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원하는 건 안정과 성장, 그리고 이름 앞에 붙는 힘. 그 힘을 이용해 부모님, 특히 김다정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 뒤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열망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든 파트너십이든 결국 서로의 삶을 키워주는 쪽이 맞는 거지. 이수빈은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쳤습니다. 성재 오빠, 내일 시간 좀 줄래요? 나 숨지 않고 얘기할게요. 이지혁은 현장에서 잡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먼지와 땀, 거칠어진 손등. 재벌 집안의 공식 행사장 대신 철거 현장에서 그는 하루치의 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한다고, 다시 일으킨다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말없이 어둠을 걷는 발걸음에 부서진 자존심이 생각보다 많이 다시 붙어가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평평한 마음을 배우고 있었죠. 카페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 지은호가 계산대를 정리하는 손길이 보였는데요. 쉽게 열 수 없던 문 손잡이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다 결국 밀고 들어섰습니다. 오늘 마무리 내가 할게.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일당도 벌었고 내가 해야 할 몫이라서. 아까 그 일은 내가 미안했어. 미안하다는 말의 방향은 애매했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것, 쓸데없는 조언을 늘어놓았던 것, 혹은 아직도 그녀를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선배, 그날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넌 나랑 안 어울려. 그 말이요. 이지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 쪽에 서 있었어. 내 삶을 방해받지 않는 게 전부라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변명이라고 해도 지금의 나는 그 말이 칼이었단 걸 알아. 지은호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연민, 허탈과 다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내려앉았죠. 사과는 받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순 없어요. 알아. 그러면서도 이지혁은 정산서에 자신의 이름을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맡은 몫이라는 기괴한 책임감이 그의 손끝에서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지강호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남자들이 거친 웃음을 던졌죠. 내일 정오까지. 그때 돈이 안 오면 지은호 네가 뭘 잃는지 한번 보자. 지강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두려움과 허세가 섞인 웃음이었죠. 돈이 아니라 더 흥미로운 거면 어때요? 남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흥미로운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요. 출생, 비밀, 바꿔치기. 뭐 요런 거? 거기에 재벌이란 단어 하나 얹으면 더 맛있어지죠.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지강호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인쇄가 낡은 병원 로고, 복사된 출생기록 사본 일부, 영수증. 남자들 중 한 명이 슬쩍 넘겨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면 돈이 아니라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는데. 진짜예요. 내일 내 이름 대신 이걸로 거래할게요. 지강호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언덕을 달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아래가 절벽인지 다음 길로 이어지는 내리막인지도 모른 채 정순이는 시장에서 고성이와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에게 건네야 할 인사는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죠. 먼저 말을 건 건 고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소문 진짜였나요? 소문으로 들었으면 소문으로 잊어요. 고성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는 그 애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놓아준 거였죠.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았다는 걸 확인하셨으니 또 뭘 하시려고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돌아볼까요? 부르지 마요. 정순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는데요. 그 애는 내 딸이에요. 내가 키웠고, 내가 기다렸고, 내가 밤마다 구웠던 호빵 하나로 하루를 견디게 했어요. 당신이 뱃속에서 10달을 채웠다면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수십 번의 겨울을 건넜어요. 그게 엄마예요. 고성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마음에서 소리가 나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나는 12밤을 울었어요. 그때 그 복도에서. 정순이는 고개를 돌려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캔버스를 말아 올리다가 바닥으로 흘러내린 영수증 한 장을 줍습니다. 몇 번이나 손끝으로 종이를 펴고 접었습니다. 산모관리 비용 완납 도장, 날짜, 그리고 2개의 이름. 고성이, 김다정. 한 줄에 겹쳐 적힌 수정 표시. 엄마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석이었죠.
작품은 잘 돼가냐? 네, 아버지. 영란은 서둘러 영수증을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박진석은 딸의 얼굴이 어딘가 어두운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죠. 이번 개인전 홍보팀에서 밀어줄 거다.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더라. 네. 문이 닫히자 영란은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하지만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줄에 나란한 두 이름.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날카로운 겹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이수빈을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죠. 이수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감정 숨기지 않으려고요. 오빠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말이 오빠한테 부담이 된다면 그 부담까지 내가 감당할게요. 성재는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오빠, 근데 나도 솔직할게. 나는 지은호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이수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오빠가 선택을 미룰 건지 아니면 선택하고 책임질 건지. 책임. 성재는 그 단어를 조심스레 굴려보았습니다. 나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상처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오빠, 나는 기다리는 건 못해요. 내가 나를 낮추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빠가 싫다면 싫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붙잡으라고. 나는 그 둘 중 하나를 듣고 싶어요. 성재는 웃었습니다. 슬프고도 고마운 웃음이었죠. 내가 참 대단하다. 대단한 척 하는 거예요. 대화는 깔끔했습니다. 이수빈은 울지 않았고 성재는 변명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그 선이 언젠가 서로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완전히 갈라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밤늦게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철은 재떨이를 치우며 아들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일은 괜찮냐? 네, 아버지. 손발로 버는 돈이 생각보다 정직하네요. 정직한 돈이 제일이야. 이상철은 말끝을 맺고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그 집 일이랑은 이제 끝난 거냐? 이지혁은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아버지는 정직하게 버텨왔죠. 퇴직 후 고문직이 취소되는 모멸도 젊은 상사의 무례도 말없이 삼켰던 사람. 아버지, 나는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다시 시작하려면 사과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거다. 사람 사이가 제일 어려워.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방법보다 어려운 건 다시 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다는 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의 반복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정오 직전. 지강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손짓했죠. 준비됐나, 어린 사장? 나도 오늘부턴 사장입니다. 지강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스캔한 문서와 사진들이 차례로 뜨자 남자들의 미간이 천천히 펴졌죠. 좋아. 근데 이건 단순한 흥미거리로 끝내기 아깝지. 그래서요. 우린 이야기의 파장을 잘 알아. 누구에게 건네야 어떤 모양으로 터지는지. 내가 돈이 급하면 급한 대로, 천천히 오래 가고 싶으면 오래 가는 대로.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지. 이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제. 그걸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그럼 지금은 성금부터.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봉투가 지강호의 앞에 놓였습니다. 묵직한 무게. 그 무게가 순간 안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강호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심장 박동이 어색하게 빨랐죠. 나 잘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작업 가방을 메고 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의 집. 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제 실장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공간은 사람이 사는 거니까요. 그녀는 가볍게 실내 슬리퍼로 갈아 신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채광, 바닥결, 벽면의 결로 흔적. 자재와 동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메모했죠. 현관에는 수납이 늘어야 하고 주방은 조리 중심이라 확장보다 동선 정리가 우선이에요. 가능하면 기존 구조를 살려서 비용을 줄일게요.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지은호의 마음에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감각. 출신이나 과거가 아닌 지금의 손길로 확인되는 존재감. 그게 그녀를 버티게 했죠. 현장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이 도착한 문자 한 통. 당신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기록 보관소.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진짜 누군지 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밤이 되자 기록 보관소의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스탠드 조명이 하나 켜져 있었죠. 지은호가 들어서자 한 사람이 책상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왔구나. 지은호의 발끝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얼굴.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얼굴.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그때의 이름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그날의 영수증. 지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흐릿한 볼펜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눌러 쓴 이름과 번호, 낯선 사람의 사인. 그 아래 다시 적힌 글씨. 아이 안전. 나중에 두 번째 장에는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모관리 비용 완납, 날짜, 도장. 그리고 나란히 적힌 두 이름. 고성희, 김다정. 지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두 분 이름이 같이 있어요? 고성희는 대답 대신 오래된 소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날 나는 선택했어. 그리고 김다정 씨도 선택했지.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였고 서로 다른 책임이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 너를 살리겠다는 마음. 그럼 나는 누구의 딸이에요? 질문은 너무 간단했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면 너의 삶이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너는 내가 모르는 시간을 너의 엄마와 함께 건넜어. 나 대신 그 길을 걸었지. 그래서 내가 해줄 말은 한 가지야. 누구 딸이든 너는 지금의 너라는 거. 지은호는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목 안쪽이 뜨겁게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보관소 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긴장된 선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발걸음의 주인은 박영나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영수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나야. 영나는 숨을 고르며 테이블 위에 자신의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짜, 같은 도장. 왜 두 장이 같은 날이에요? 질문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이라는 단서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누군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나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연대감과 경계가 동시에 올라왔죠. 우리는 서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설명과 해명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번호 표시 없는 전화. 망설이다가 받자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내일 정오 카페 뒤편. 영수증은 내가 갖고 있죠.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강호의 웃음과 겹쳐지는 목소리의 질감. 피하지 않고 넘어가려면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아침 카페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아지트의 멤버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수정과 민우가 주문을 받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죠. 그 와중에 박성재가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호.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 못하네. 성재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진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 한마디가 갑자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주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도와줘요.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제 정산한 거 어제보다 더 정확하게. 그는 짧게 웃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손소독을 한 뒤 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수빈이 유리창 밖에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박성재와 눈을 마주쳤죠. 오빠, 오늘은 나도 일손 보탤게요.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마음 밑바닥에서 서로 다른 파동이 퍼져나갔죠. 정오가 가까워오자 지은호는 뒷문을 통해 카페 뒤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좁은 골목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밟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지강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봉투 그리고 뻔뻔한 웃음. 누나, 나 이제 진짜 한 건 했어. 그건 한 건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짓이야. 누나가 날 모르는구나. 난 망해본 적이 없거든. 지은호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이리 줘. 영수증. 대신 내가 원하는 걸 줘. 돈?
돈이면 좋고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나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고 협박이야. 그래, 협박. 이때 골목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 그리고 이수빈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만해, 강호.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내려놔. 지강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건 내 미래야. 아니, 모두의 과거를 더럽히는 쓰레기야. 이지혁의 말이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말들이 부딪히며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이수빈이 한 발 나서며 지강호를 노려봤습니다. 형편 돌보는 척하는 남자처럼 보이고 싶냐? 내 남자다움, 지금 여기다 내려놔. 지강호는 동생의 눈빛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더 꽉 쥐었죠.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또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기 길쭉한 구두 끝, 정갈한 정장. 고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박영나가 서 있었죠. 고성이는 고개를 곧게 들어 지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나한테 줘. 왜, 이게 당신 거야? 내 죄의 일부야. 짧은 대답은 긴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숨이 고였죠. 지강호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 몇 장의 복사본이 흩날렸습니다. 종이들이 하얀 새처럼 골목을 날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손을 뻗었죠. 한 장은 지은호의 발 앞에, 한 장은 이지혁의 손 아래, 한 장은 박성재의 어깨 위에,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박영나의 발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발 앞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보증, 친권 확인되기, 그리고 작은 글씨로 김다정 동행.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김다정의 번호로 저장된 휴대폰 화면이 머릿속에서 밝게 빛났죠. 엄마, 마음속에서 부르는 이름이 낯설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간 박영란은 자신 앞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겹쳐 찍힌 도장 위로 수정이라는 메모가 얹혀 있었죠. 수정 그리고 정정. 골목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건 분노나 억울함만이 아니었는데요. 오래된 선택의 그림자와 지금부터 해야 할 선택의 무게가 나란히 서 있었죠. 누군가 한 발을 떼면 나머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를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을지,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질 자리. 밤이 내리기 전 기록 보관소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박영란은 서랍 깊은 곳에서 접혀있던 작은 영수증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펴자 흐릿한 필체가 따라 나왔습니다. 산모관리 비용 완납. 그리고 나란히 적힌 두 이름. 고성희, 김다정. 왜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종이에 남아있을까요? 답을 아는 사람은 이미 침묵을 택했고 이제는 각자의 마음이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